라파엘 나달이 페더러의 최고 경쟁자이자 발목을 잡은 선수라면 페더러의 최초 메이저 대회 우승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선수가 있으니 그는 바로 호주 출신의 레이튼 휴이트이다. 피터 샘프러스나 앤디 로딕보단 임팩트가 적은 선수였지만 테니스 역사의 중요한 흐름 속에 있었던 선수이다. 페더러와 동갑인 휴이트는 페더러보다 먼저 2001년 US 오픈 우승, 2002년 윈블던 우승자이다. 물론 전 세계 1위 선수였다. 휴이트의 최대 장점은 안정적인 포핸드와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투핸드 백핸드이다. 비교적 작은 180cm 이하의 신장이지만 큰 키의 선수보단 민첩성을 바탕으로 강한 서브나 스트로크를 없지만 극강의 안정성을 가진 선수였다. 2000년 극초반까지 강한 서브와 발리, 그리고 3구나 5구에서 결정짓는 유형들 속에서 휴이트는 랠리를 오래 가져갔고 백핸드의 안정성을 극대화했었다. 다시 말해 웬만한 선수들은 백쪽 강한 서브와 백쪽 긴 랠리에 밀리거나 실수를 연발했지만 휴이트는 밀리지 않고 오히려 백핸드 리턴과 연결구가 매우 안정적이다 보니 공격하는 선수가 실수가 많아지는 형국이었다. 2001년 US 오픈 당시 준결승에서 당대 최고 서브를 자랑하는 앤디 로딕을 세트 스코어 3대2로 승리하며 관중을 놀라게 한다. 결승에선 당시 최고인 샘프러스를 만난다. 1세트에 7대6, 2세트에 6대1, 3세트에 6대1로 휴이트가 완승을 거두며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 비등한 경기도 아닌 완승을 한다. 그때 경기 끝에 악수를 나누는 샘프러스의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었다. 사실 이전 경기들에서 이미 조짐이 있었다. 2000년 US 오픈 세미파이널에서 1세트 7대6, 2세트 6대4, 3세트 7대6으로 샘프러스가 겨우 진땀승을 거두더니 같은 연도 잔디 코트 대회인 퀸스 파이널에선 2대0으로 완패했었다. 경기 내내 샘프러스는 강한 서브 앤발리로 나갔지만 번번이 휴이트는 가볍게 백핸드 리턴으로 방어했고 오래 랠리로 가면 안정적인 휴이트의 승점으로 가기 일쑤였다. 이미 미국 주도하에 강한 테니스는 균열이 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했다. 이런 두 번의 메이저 대회를 우승하며 세계 1위에 있는 휴이트는 간간히 페더러의 추격을 제어했었다. 2002년 ATP 파이널 상하이 대회에서 세미파이널 세트 스코어 2대1로 휴이트가 승리한다. 아직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는 페더러는 완성되지 않은 서브와 백핸드에서 실수가 많았고 휴이트의 백핸드 랠리에 고개를 숙였다. 사실 대부분 공격 포인트가 왼쪽, 백핸드 쪽에 있다. 백핸드 쪽 깊은 공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또한 틈을 만들거나 우위의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포지션을 뺏기 위해서도 사용한다. 하지만 투핸드 백핸드의 최대 장점인 조금 밀리는 상황에서도 순간 대처가 용이하고 안정적인 공을 리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샘프러스와의 경기에서 서브 앤발리로 네트를 점령하면 휴이트는 다운 더 라인이나 크로스 코트로 공을 보내 샘프러스의 공격을 무력화했다. 서브 앤발리가 여의치 않자 샘프러스는 랠리를 길게 가져가 보지만 안정적인 휴이트에게 실점을 하고 만다. 지금의 시너와 알카레즈는 바로 휴이트의 최대치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이다. 자, 이런 시국에 페더러의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 당연히 서브의 성능을 더했고 거기에 더해 휴이트를 상대하기 위해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백핸드 슬라이스였다. 2004년 US 오픈 결승전에서 세트 스코어 3대0, 그것도 2세트는 6대0으로 완승을 거둔다. 그때 경기를 소환해보면 페더러의 더 예리해진 서브와 더 깊어진 백핸드 슬라이스를 적절히 사용하며 여유롭게 경기를 주도해갔고 백핸드 슬라이스로 템포와 리듬을 조절하며 휴이트의 백핸드를 무력화시켰다. 계속되는 페더러의 슬라이스를 휴이트도 같은 슬라이스를 걸지만 이내 균형을 잃게 되고 페더러의 페이스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다. 2010년 호주 오픈 4라운드에서 만났지만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이젠 페더러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페더러의 인터뷰에서 휴이트의 백핸드를 대항하기 위해 백핸드 슬라이스를 더 개발했다고 한 적이 있다.
자유롭게 치는 투핸드 백핸드를 슬라이스로 제어한다? 휴이트 덕에 더 날카로워진 백핸드 슬라이스를 장착한 페더러는 승승장구하며 메이저 대회 우승에 가속도를 붙이게 된다. 특히 페더러의 승률이 가장 높은 대회가 윈블던이었던 것만 보아도 슬라이스의 위력은 대단했다. 윈블던 대회 우승 8회이고 준우승 4회까지 통산 105승 14패로 승률 88.15%로 가장 높은 성적을 낸다. 아시다시피 윈블던은 전통적인 천연 잔디 코트이다. 슬라이스의 공은 거의 가라앉다시피 한다. 천연 잔디에서 공을 쳐본 사람이면 그 특이성을 알 수 있다. 인조 잔디와는 전혀 다르다. 마치 공이 미끄러지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 휴이트 덕에 갈고 닦은 슬라이스가 최고의 빛을 발산하게 된다. 페더러의 슬라이스는 4가지에서 6가지의 기술이 숨어 있다. 같은 슬라이스의 구질을 보내지 않는다. 어떤 각도에서의 슬라이스 거느냐에 따라 달라진 구질의 공이 가게 된다. 투핸드 백핸드의 가장 취약점이 바로 아주 낮은 구질의 공이다. 스핀이 걸린 어깨 높이의 구질을 페더러가 가장 싫어한다면 휴이트는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아주 낮은 구질의 공은 투핸드로 친다면 자세를 많이 낮추어야 하고 슬라이스의 구질을 순간 확인하는 찰나가 있어야 하기에 반박자 느리게 처리해야 한다. 특이한 점은 보통은 투핸드의 선수는 슬라이스를 선호하지도 않지만 싱글 백핸드의 선수보다 슬라이스가 약하다. 물론 나달과 바티는 제외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슬라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요즘은 거의 투핸드 백핸드를 배우기 때문에 슬라이스를 잘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싱글 백핸드나 구력이 오래된 동호인들이 흔히 쓰는 수비 유형이기도 하다. 슬라이스는 수비 플레이, 드롭샷, 랠리 속도 변경에 사용되는 다용도 샷이다. 랠리에는 특정한 박자가 발생하는데 박자를 늦추거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슬라이스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공이 낮게 유지되고 바운드 될 때 미끄러지는 특성이 있다. 드롭샷, 수비 슬라이스, 어프로치 샷 등이 있고 전략적으로 사용할 때 극대화가 된다. 우선 싱글 백핸드를 다양하게 치는 동호인이라면 최고의 기술이 더해질 수 있다. 하지만 평상시 백핸드를 거의 수비 슬라이스 유형으로 치는 동호인들에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페더러처럼 매번 다른 구질의 백핸드 슬라이스를 구사해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많이 깔리거나 오른쪽, 왼쪽으로 휘거나 휘는 정도에 따라 까다로운 구질의 공이 될 수 있다. 백핸드 슬라이스를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설명하고, 오늘은 슬라이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집중했다. 테니스는 상대성이 강한 구기 종목이기에 슬라이스를 잘 활용한다면 페더러가 휴이트에게 하듯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슬라이스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해보자. 공감의 구독이란 서브 오늘도 날려주시고요.